이번은 세 번째 강의죠. 회선물의 기술 부분인데 차트의 원리와 이치는 상중 하이 차트가 시간 프레임이죠. 거의 같다. 차트 유형은 같은 법이야. 자, 차트 유형과 형태의 흐름을 관찰하다 보면 캔들의 움직임과 이평선이 뭐예요? 캔들의 그림자라 했죠. 그리고 평균 가치라 했죠. 간에 일정한 움직임이 있으며 이와 같은 일정한 움직임은 시간 프레임, 상하이 차트를 말하는 겁니다. 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에서 하락하는 과정이나 저점에서 상승하는 과정, 그리고 진폭이 큰 변동장이나 진폭이 작은 변동장들도 일정한 어떤 지지와 저항선의 간격 사이에서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장 이후에 추세가 나는데 상승 추세는 저점을 상승시키며 그러면 하락 추세는 고점을 하락시키겠죠. 자, 일단 1차 상승 후에 하락 조정을 받고 난 뒤 추세가 발생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추세의 연결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저항대가 있어요. 여기 지지대에서 막 변동하죠. 이렇게 막 변동해.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요. 이게 이제 이평선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렇게 돌아서 그 다음 내려온 이평선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받쳐져. 여기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받고 이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딱 지지받고 올라쳐버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상승 변동장이라고 그래요. 요거 보고 상승 변동장이라 하거든요. 이게. 하락 변동장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예를 들어서 13선이 요 고점에서 13선 이렇게 타운을 그려. 그러면 여기서 빠져서 5선 빠지고 캔들이 이렇게 저항받을 때 이렇게 빠지거든요. 그럼 그냥 쭉 빠지냐?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올라가는 상승각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 변동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빠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여기에 걸쳐서 이렇게 빠지는 거야. 그러면 이게 요것이 하락 변동장이야. 요건 하락 변동장. 이게 차트 유형이라는 것은 상하이 차트에 상관없이 그 유형 자체의 핵심 패턴은 같다. 그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하락 추세에서도 마찬가지다. 자, 핵심 패턴이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자, 핵심 패턴이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차트 유형 속에 핵심 패턴은 만들어지고 소멸되며 또다시 만들어지며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 속에서 이제 XY 하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과 시간이죠. 시간 속에서 우리가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서로 상충하죠. 그러면서 변동장이 일어나고 한쪽에 힘이 기울리면 거기에서 방향성을 잡게 되고 그 다음에 추락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패턴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서로 연결점을 가지고 있으며 상중 하이 차트의 상관관계 속에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하며 핵심 패턴의 기준은 이평선 평균 가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평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상승으로 그리면요 어떤 평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또 하락각은 평균 가치가 내려가는 단순한 원리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상승 시 상위 차트에서 지지를 받고 있으면 하위 차트에서는 이평선이 역별로 하락하다 멈추며 단기 이평선이 하락하다 수평각을 만들며 이렇게 하락하다가 수평각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상승으로 하는 거야. 주가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있다가 내려왔죠. 그러다가 올라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상위 차트에서는 이렇게 내려와서 상승각이 딱 걸려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 요 과정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게 저점권 정별 상승 과정인데 이 상위 차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분봉이다 하면요. 이 10분봉 여기 10분봉이라 하면은 여기에서는 하나로 보여도 여기에는 몇 개로 보이겠어요? 10개로 보이겠죠. 10개. 캔들이 수평각을 만들며 우상향으로 상승으로 돌아서는데 이를 핵심 패턴으로 분류하면 저점권 정별 상승 과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위 차트에서 캔들 봉이 1, 2개가 하위 차트에서는 여러 개로 수십 개로 나타나는데 이는 대파동 속의 중파동, 중파동 속의 소파동, 소파동 속의 소소파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대파동이 섬세하게 쪼개져서 대파동의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파동 속의 중파동, 소파동이라는 것은 대파동의 어떤 목적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러니까 그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상위 차트란 이런 대파동 속의 중파동, 소파동 속의 소소파동의 지지와 저항의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파동과 추세의 기준은 이평선입니다. 이러한 상위 차트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평선의 원리와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게 이제 평균 가치 이론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각 시장을 분류하여 이해하는 것이다. 즉 말하면 우리가 변동장이 있죠. 그러면 변동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락각과 상승각이 상충되면 여기에서 이런 변동장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이런 과정을 알아야 돼. 이게 변동장, 예를 들어서 고점권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제 수평을 긋죠. 예를 들어서 5선 타고 올라갔다가 여기에서 이제 계속 변동하죠. 이렇게. 이게 이제 기간 조정이라 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이평선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같이 또 가, 고점에서. 그 다음 또 이평선이 올라와. 그럼 또 같이 가. 올라가지를 않아. 왜? 상위 차트에서 저항대가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게 5선부터 하락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3선이 하락하고 26선이 하락하고 캔들이 이평선 밑에 있죠. 그러면서 이 하락하면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런 구간이 있잖아요. 고점권의 이런 구간은 상당히 우리가 변곡 부분이라 나서 이것을 갖다 대응하기가 좀 힘들죠. 그러나 상위에 보면은 이게 여기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고점에서 하락각을 맞게 된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니에요. 우선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가 이제 기간 조정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요 위에서 상위 차트는 여기에 있었어. 근데 요놈이 가는 순간에 요놈이 내려온 거야. 딱 맞으면 그 다음부터 여기서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런 각 시장을 분류하면서 이평선의 배열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균 가치라는 것은 캔들의 주가의 그림자라 했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야기할게요. 캔들 보고 매매합니까? 이평선 보고 매매합니까? 그러면 캔들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 평균을 나타내는 이평선은 우리가 이평선에 접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상승각이 이렇게 있었잖아.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올라쳤다가 요놈이 내려올 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캔들이 이렇게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닿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상승 과정이죠. 그러면은 캔들을 보고 매매합니까? 이평선 보고 매매합니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평선 보고 매매하는 거야. 그래서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캔들이 중요하죠. 왜? 현재 주가의 위치를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매매할 때 중요한 것은 캔들과 이평선의 상관관계다 이거지.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평선 매매가, 우리가 이평선 매매한다 하죠. 그것은 이평선이 각도가 있잖아. 이런 각도가 좀 거의 우상향이야. 이렇게 가는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빠질 염려가 있어, 사실은. 그러나 여기서 크로스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각 시장을 분류한다면 좋아요. 우리가 추세가 나지 않는데 추세를 기대하고 소위 행보장이나 기간 조정에서 계속 기다리게 되면 사람 진이 빠져불죠. 그러니까 차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요. 오늘 이 제목은 뭐냐면요, 실시간 상하이 차트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나라의 해선의 선구자죠. 장용환 선생이 로셈 아카데미죠. 그분이 주식 트레이딩 시작하라 12장에 상하이 차트를 아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고, 세계적인 탑 트레이더는 알렉산더 엘더 박사가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을 1984년도에 미 서무지에 게재하면서 이게 옳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야. 그게 이제 3중 스크린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는 큰 파동으로 보면 민물이냐 썰물이냐 방향성을 의미했고, 그 다음에 큰 파도가 몰려오면은 파도 속에서 잘게 쪼개지죠. 해변에 가까울수록. 그게 중하이 차트의 어떤 기준이 되죠.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리딩도 해보고 한번 해보면은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그 주식 트레이딩 시작하라 장용환 선생 그 책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알렉산더 일러 박사의 심리 투자 법칙의 3중 스크린 매매 기법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면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평선도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단순 이평선, 가중 이평선, 지수 이평선이 있는데, 저는 단순 이평을 쓰는데요. 알렉산더 일러 박사는 지수 이평선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프로 트레이더와 추세 추정 전략의 아키소님은 단순 이평을 쓰더라고. 가중 이평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선 시장은 모르면은 무조건 피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눈이 이야기하지만 알려고들 안 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물론 이 해외 선물 시장은 단순해요. 왜? 횡보, 매수, 매도. 근데 횡보도 결과적으로 매수, 매도 이진포로 나눠지죠. 그러나 그 단순함이라는 것이 전 강의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복잡함을 넘어선 단순함이라는 거예요. 이 복잡함을 넘어서면 단순하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해외 선물 시장에서 공부 안 하고 들어서 피한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 해외 선물하면 다 망한다. 이런 말도 많고, 그래서 해외 선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요, 다음 강의에서 나오지만은 마르지 않는 셈입니다. 마르지 않는 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상하이 차트의 원리와 이치는 상중 하위 차트, 그러니까 상하이 개념으로 보면 차트 유형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이. 자, 여러분께서 이런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특히 핵심 패턴,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핵심 패턴이 제 강의 중에 유튜브에 핵심 패턴이 시나리오를 만든다고 그랬죠. 우리가 핵심 패턴이 딱 만들어지면 여기서 들어가면 어떻게 이랬다 그거 알 수가 있거든. 캔들이 이야기한 아니 캔들에서 이평선을 빼버려 봐요. 캔들 갖고 어떻게 매매를 해요? 기준선이 어디 있냐 이거지. 여러분이 한번 빼봐요.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인가. 물론 예전에 캔들 차트라는 거 있긴 있었어요. 있었는데 거기다가 평균 가치 이평선을 들어대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평선은 캔들의 그림자라고. 그 그림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 개념 속에 상하이 차트 속에 지지 저항이 있고, 전 강의에도 얘기했지만 상하이 차트의 방향대로 중하위 차트는 그 방향에 가는 과정에 속해 있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여러분 매매에 도움되시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